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원 끌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지체크 12월 3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김정은 답방 무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초만 해도 이제 무역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미중이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는 것도 있었는데 한편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내용으로 증시가 좀 빠졌었고요. 더구나 이제 그 김정은 답방이 연내 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제 완전 무산이 되면서 남북 경협주도 좀 지지부진한 한 주가 됐던 한 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8년을 이제 마무리해 간다. 이제 북클로징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18년을 마무리해가는 증시가 온다. 다만 이제 배당락이 끝나고는 아마 사셔도 될 것 같다. 아마 그건 좀 그때 가서 한번 또 보시도록 하시죠. 이제 출발합니다. 자, 증시 매크로 지표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자,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매크로 지표. 그래서 60불 넘으면 안 되고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금리 3.2% 넘으면 안 되고 원달러 환율 1160원 넘으면 안 되고 지금 상황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지금 51.6달러 지난주보다 1달러 떨어졌네요. 그죠? 이제 결국 이게 트럼프 대 오펙 플러스의 대결인데 이제 그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오페크 국가와 비오페크 러시아 이런 국가가 합친 게 오펙 플러스인데 이 대결 구도라는 거죠. 얘네가 감산을 했지만 트럼프가 유가를 계속 낮추라고 하고 있죠. 왜? 왜 그럴까요? 왜냐면 자기네도 지금 계속 그 원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쉐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증산을 하면 오펙 플러스에서도 원유를 쏟아내고 미국에서도 원유를 쏟아내고 이렇게 되면 유가가 한참 빠지겠죠. 그러니까 오펙한테는 니네는 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네는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데 어쨌든 트럼프는 비즈니스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9년도에 그 원유의 가장 큰 수요처인 신흥 아시아에서 경기가 부진할 것 같아요. 지금도 부진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도 늘지 않으면서 유가가 하락 확률이 높다 내년에는.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높은 것보다는 저희는 낮은 게 나으니까요. 물론 일부 업종에는 안 좋지만 어쨌든 연말까지 저유가는 지속 예상된다. 벌써 이제 12월에 많이 빠졌죠. 여러분 자동차 주의하고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3.2% 미국 국채금리 2.89%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에는 미국 금리 인상이 확정적이에요. 50%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12월에는 미국 금리를 올린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 3회를 올린다는 게 9월 점도표에서 나왔었어요. 미국.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1회 내지 2회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 이제 금리 올리냐 안 올리냐가 주목되는 게 아니라 파월 의장이 내년에 1회를 할지 2회를 할지 시장은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최대 2회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주목을 하고 있다 시장은. 12월 올리는 거 올리는 거고 내년에 최대 2번 올릴 거냐라는 거에 대한 시장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회의에서.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1134원이죠. 좀 올랐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어쨌든 1140원까지 왔다 갔다 되니까 그때까지 원화 강세가 지속될 듯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표는 계속 말씀드리죠. 당분간 안정 국면이다. 자, 지난주 상승 업종 및 주요 이벤트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상승 업종이죠. 여기 쫙 보세요. 운수, 장비, 건설업, 전기가스, 의약품, 운수창고, 철강, 금속 이런 건 올랐고요.
기계, 비금속, 보험, 전자, 은행 뭐 이런 거는 했습니다. 자, 보시죠. 운수 장비. 자, 중국이 이제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철회한다면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많이 올랐죠? 지금 차트 봐도 많이 올랐죠, 여러분? 근데 건설업. 일단은 국내외 수주 증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대형 건설사 중심이죠. 이제 수주가 해외에서도 늘어날 거고, 국내에서도 뭐 GTX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철도 착공하는 기대감도 중소형준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건설업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가스업, 이제 한국전력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그 현재의 장세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수출주가 아니라 내수주다. 현재 장세에서. 그리고 낙폭 과대다. 내년에 더 좋아질 부분이 있어요. 한전이. 지금 이제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왜냐면 뭐 원전. 일단 유가가 떨어지니까 발전 단가가 낮아지겠죠. 이익이 늘어날 수 있고. 또 뭐 원전도 가동률이 좀 올라갈 거고. 지금 최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장세가 이런 거다. 안정적인. 한전이 그리고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 전력이 지금 상승하는 게 현재의 장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의약품 여러분 많이 그 혹시나 이거 들으시는 분들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마음고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바가 이제 40만 원대 거의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이제 셀트리온에서 회계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요런 게 지난주 주요 상승 업종과 그에 따른 주요 이벤트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떤 미중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한편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에 대한 우려가 양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하루 막 20% 몇 프로 올리고 다음날 20 몇 프로 빠지고 지난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은 결국 변화된 건 없다. 시장 수급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북 경협, 정치인 테마. 지난주에는 이게 유시민 테마가 갔었죠. 정치인 테마, 네, 납폭과대 자동차 업종은 집중됐다. 자, 요일별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12월 10일 이제 미중 기술 분쟁에서 뭐 중국 해커 사법 처리한다, 뭐 화웨이 CFO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좀 걱정이 됐죠. 그죠? 그래서 뭐 별로 오른 거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뭐 트럼프가 뭐 얘기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했었고, 정부 폐쇄 우려 셧다운 얘기 늘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장세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증권, 화장품 올랐었고, 코스닥은 이제 실적 기대감이 올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10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가 됐죠.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이 막 나오면서 전체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이때 20 몇 프로 올랐죠. 근데 또 이제 또 수소차, 현대차가 8조 투자한다면서 요 테마가 갔었고요. 목요일 날은 그 남북철도 착공식이랑 뭐 중제조 2026 수정했지만 이제 빠졌습니다. 파이프관 뭐 이런 세부 테마만 좀 한두 번 단발적으로 올랐고요. 이제 글로벌 금요일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ECB가 경기 둔화되고 또 중국 예상되고 19년도에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또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 이렇게만 유시민급만 이렇게 올랐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별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날 주식을 갖고 있어도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남북경협. 근데 남북경협도 이제 김정은 답방이 주초에 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죽었고, 이제 정치인 테마만 뭐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에 자동차랑. 요렇게 딱 봐도 특별히 이슈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딱 보시면. 자, 코스피 하나 차트를 한번, 기술적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0월달 1차 개파락 있고, 이제 2차 개파락인데, 참 희한하죠?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박스권 하다 보면 다시 반등 왔다가, 박스권 상당한 뭐, 부딪히면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냥, 시장은 뭐, 계속 이렇게, 예? 큰 변화 없이. 네, 그냥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뭐,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1차 개파락 있고 2차 개파락 있잖아요. 이렇게 막 2차 개파락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어느 정말 큰 사건 사고가 터지면 1차 개파락에서 2차 개파락 내려왔듯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빨리 턴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장세가요, 튼튼한 장세가 아니라 취약한 장세입니다. 어떤 외부 쇼크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개파락에서 2차 개파락 나왔듯이 2차 개파락에서 3차 개파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뭔가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 뭐 신고가 가는 거 쫓아가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아까 한전이 왜 올라가는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지그재그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또 12월 3주차 보시면 금요일날 엄청 빠졌죠. 외국인 매도세 지속되고 기관도 매도 전환을 했다. 심지어 금융투자마저 매도 전환했다. 금융투자는 샀었거든요. 이제 ETF 이런 것도 돈이 매도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덱스로 들어오는 것도 이제 매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을 마감하는 거예요. 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사를 마감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끝물이죠. 이제 저기 보시면은 이제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수급표랑 보시면 뭐 빠졌죠. 근데 기관 보시면은 이제 14일이랑 14일 보면 이제 저렇게 결정적으로 된 게 금투가 팔아서 그런 거예요. 금융투자가. 그러니까 뭐 내용은 뭐 똑같죠. 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세부 섹터를 한다. 짧은 트레이딩. 근데 일반 투자가는 그러니까 저거 하실 수 있는 분 아니면 쉬시라. 배당날 끝나는 날까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개파락, 2차 개파락. 예. 참 신기하죠. 이렇게 맞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도 여러분 이렇게 추세를 그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세를 그린다는 게 어떤 교집합이 되는 많은 꼭지점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꼭 교집합이 되는 그 꼭지점이 어느 특정 지점에 교집합이 되는 꼭지점이 많을수록 그 추세는 믿음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교집합들이 있잖아요. 추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코스닥은 금요일에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등하다 다시 꺾여서 추세를 이탈할 수도 있죠. 악재가 있다면. 근데 악재는 없을 것 같은데 기관의 매도세가 역시 지속되고 있다. 클로징 펀드 리밸런싱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예. 뭐 다 팔았죠. 결론은. 뭐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전략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월말 방송에서 12월 연말 장세 대응 전략이다 해서 주요 변수가 미금리 인상 완화, 이제 비핵화 급진전 없음, 미금리 인상 완화 뭐 있음 이건데 이제 FOMC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FOMC가 만약 내년에 금리 인상이 2번 내지 1번이고 뭐 신중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마 FOMC가 18일인가 19일인데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코스닥 시총 바이오 사명가 일단 외국인이 매수를 대응하는 거 가능합니다.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 중심으로. 근데 뭐 그냥 없다. 내년 가봐야 된다. 그래서 되면 위에 금리 인상 완화도 없고 북비핵화 급진전 없다고 하면 그냥 지금처럼 남북 경협 정치인 테마 집중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FOMC가 어떤 내년도에 스탠스를 하느냐 그 스탠스에 따라서 외국인이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 코스닥이 변가될 확률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앞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보면 현재 지수는 박스권 안에서 이대로라면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러니까 뭐 차기 대통령 뭐 조사 이런 거 나오면 막 그 정치인 관련주가
막 널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북철도 도로 착공식이 이제 어쨌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서 돈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제한돼 있는 데서 돈이 움직이면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리고 하나가 내리고, 지금은 정신 테마가 가면 남북 경협이 빠질 수 있고, 남북 경협이 가면 정신이 빠질 수 있고, 그런 거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바이오가 가면 남북 경협이 쉬고, 남북 경협이 가면 바이오가 쉬고, 뭐 이랬었죠. 그래서 남북 경협과 정치인 테마 내에서 순환매를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남북 경협이 김정은이 답방이 좀 그러니까 그래도 뭐 뭔가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짧은 트레이딩 순환매, 근데 일반 개인 투자는 연말까지 관망돼서 지속하시는데, FOMC에서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을 좀 굉장히 느슨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 코스닥 시총 바이오로 아마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요 자꾸 빠지다 보니까 뭐 말씀을 드릴 게 많이 없어요. 이럴 때 뭐 이렇게 괜히 섣불리 말하는 것도 많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이드라인 시나리오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크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배당락 일어나고 나서 뭐 며칠 안 남았지만 27, 28일쯤에는 주식을 사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냥 12월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별거 없이 의미 가다가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대신 1월 달에는 코스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치고 나가는지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자, 12월 23일 방송 안 냅니다. 주간 주식 12월 4주차 방송이고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